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태우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은아,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했어요. 세은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참았어요. 어머님의 간섭, 잔소리,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참견까지.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준호 학원비, 대출 이자. 그런데 어머님은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저를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하시면서 장례식에도 제대로 못 가게 하셨잖아요. 세은은 오래 묵혀둔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사는 게 지겨웠어요.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은의 말에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독을 넣을 이유가 돼요? 처음에는 조금만 아프게 하려고 했어요. 병원에 좀 가시고 며칠 좀 조용히 계시라고.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어요. 화가 나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물려줄 재산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하세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물려줄 재산 없으면 빨리 가셔야죠. 방 하나라도 우리가 쓰게. 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저도 지쳤다고요. 매번 간섭하시고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계속 사시려고 해요? 영자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그런 세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너무 민감한 거야. 세은이가 스트레스 받잖아. 이 말에 영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경기도 구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이른 새벽 5시, 74세 이영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만큼은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된장국을 끓여야지. 영자는 냉장고에서 두부와 파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아들 태훈이 어렸을 때부터 끓여온 된장국, 지금은 며느리 세은과 손자 준호까지 네 식구가 함께 먹는 소중한 식사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면서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손자 준호가 잠결에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응, 우리 준호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된장국 끓여줄게.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배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또 화장실 가세요? 며느리 세은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요. 새 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미안한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안해, 배가 좀 아파서. 태훈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죠. 아니야, 괜찮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영자는 아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입맛이 예민해지셨나 봐요. 나이 드시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세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원인을 알고 있는 듯한 어투였죠.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가족들에게 된장국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은이 영자에게만 따로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는 어머님 입맛에 맞게 따로 담가뒀어요. 영자는 세은이 준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짜고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담가준 김치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김치 맛이 어때? 영자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것 말고 다른 김치 먹어요. 엄마가 제 것 따로 줬어요. 준호의 대답을 들으며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자신만 다른 김치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또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통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어머니, 또 들어가셨어요. 세은이 화장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올게. 영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영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그날 오후 영자는 뒷마당 장독대를 살펴봤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담근 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된장 뚜껑을 열어보니 색깔도 향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걸까?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은은 또다시 영자만을 위한 특별한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어머님 드시기 좋게 간을 약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나물을 먹고 나니 속이 더 쓰렸습니다. 세은아, 나물 맛이 좀 이상한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새로운 양념을 써봤는데 입에 안 맞으시나 봐요. 세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영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계속된 복통과 설사, 그리고 이상한 맛의 음식들, 특히 자신만 다른 반찬을 먹는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영자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위험 신호 같은 것이었죠. 74년을 살아온 경험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복통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이미 세은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된장국 끓일게요. 많이 편찮으시니까요. 세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영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하지만 세은은 이미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신데 제가 해드려야죠. 앉아 계세요. 세은은 능숙하게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요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세은은 영자만을 위한 특별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 무침은 어머님 드시기 좋게 따로 양념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만 넣었거든요. 영자는 그 무침을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이상했습니다. 짜기도 했지만 뭔가 화학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이 따갑고 쓴맛이 강했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 영자가 중얼거리자 태운이 그 무침을 한 입 먹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은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님 전용이에요. 여보는 이거 드세요. 세은은 다른 반찬을 권했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몇 젓가락 더 먹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혼자만 음식을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 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영자는 다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복통이 심해지면서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또요? 세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배가 너무 아파서. 영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20분 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복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아프지 않는데 왜 자신만 이럴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안 드시면 더 약해지세요. 세은이 밥을 권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먹겠어. 미안하다. 하지만 세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세은은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왔습니다. 어머님만을 위해 특별히 끓인 거예요. 소화에 좋은 재료만 넣었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어 몇 숟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도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죽 맛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 아팠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을 오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가족들은 아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영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만 아픈 것일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은이 항상 어머님 전용이라며 따로 준비해주는 음식들. 저녁 6시경, 영자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아파. 거실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태훈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세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보다 빨리 일이 커진 것에 대한 당황 같았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자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태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영자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환자분,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설사하고 복통이 심해요. 오늘은 거의 못 일어나겠어요. 의사는 영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손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탈수 증상도 있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청소용 소독제나 화학물질을 드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걸 왜 먹어요? 영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식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조미료나 반찬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화학물질 섭취로 인한 중독 증상과 유사합니다. 영자는 멍해졌습니다. 화학물질, 그 이상한 맛의 반찬들, 세은의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후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미료나 반찬을 확인해 보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세은이 말렸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부엌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세은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영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세은이 자신만을 위해 따로 보관한다던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용기에 담긴 김치, 나물, 무침들, 모두 어머님 전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부터 맛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금만 혀에 찍어봤는데도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소금기가 너무 강하고 뭔가 화학적인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해. 이게 정말 김치 맛인가?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세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반찬 맛이 좀 이상해서. 아, 제가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특별한 재료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맛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재료가 이렇게 이상한 맛을 내는 걸까요? 다음 날 영자는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어제 먹었던 반찬을 조금 가져가서 약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약사는 김치를 조금 덜어 간이 검사를 해봤습니다. 10분 후 약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 김치에 음식 재료가 아닌 다른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화학물질인가요? 정확한 성분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염속의 화합물 같은 게 감지돼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약사의 말에 영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이걸 며칠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기 손상은 물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약국을 나오는 영자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독을 먹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독이 어떻게 자신의 음식에만 들어갔는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세은이 항상 어머님만을 위해 따로 준비해 준다던 특별한 반찬들, 가족들은 절대 먹지 않게 했던 그 음식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세은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영자에게는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세은아, 반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영자가 약국에 가져간 김치 용기를 꺼내자 세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반찬 이야기요? 이 김치에서 음식 재료가 아닌 게 있는 것 같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약국에서 확인해 봤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들어있대. 세은은 당황한 듯 김치 용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실수로 뭔가 잘못 넣은 거네요.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영자는 용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반찬에서 똑같은 냄새가 나던데. 영자의 말에 세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같은 조미료를 써서 그렇죠. 정말 실수예요. 영자는 세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세은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것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은아, 정말 실수야?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왜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자신만 먹는 특별한 음식, 자신만 아픈 증상, 그리고 마시의 반찬들. 그날 저녁 영자는 세은이 준비한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직 아파서 못 먹겠어. 대신 직접 간단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복통이 없었습니다. 밤에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알아야겠어.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4세의 나이였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은이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으니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미영은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어. 화학물질 중독이래. 뭐라고요? 화학물질을 왜 드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은이 따로 준비해준 반찬들, 그 속에 들어있던 화학물질까지. 지금 당장 가볼게요. 엄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미영은 전화를 끊자마자 구리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영자의 얼굴은 확실히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미영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정말 이상해. 어떻게 화학물질이 내 반찬에만 들어갔을까? 영자가 화학물질이 든 반찬 용기들을 보여주자 미영은 직접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음식 냄새가 아니네요. 언니가 실수로 넣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세은이가 평소에 그렇게 덤벙대는 아이가 아닌데. 영자의 말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은은 평소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혹시 집에 CCTV 있죠? 미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태훈이가 설치해놨어. 왜? 한번 확인해봐요.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거실의 CCTV 녹화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몇 년 전 집 보안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모두 보이는 위치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봐볼게요. 미영은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경 세은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때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미영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세은이 냉장고에서 작은 용기들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머님 전용 반찬들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요? 영자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은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영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세은이 작은 병에서 액체를 반찬 용기들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다시 냉장고 위 찬장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고의예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한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세은이가 왜 그런 짓을. 영자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은이 반찬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일주일 전, 10일 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니 2주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은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계속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살인미수예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영아, 잠깐만. 태훈이는 뭐라고 할까? 영자는 아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범죄라고요.
미영은 흥분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은이 시장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미영 씨 왔네요. 세은은 평소와 같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미영과 영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일단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미영이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로 왔어? 세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문안 왔어요. 미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어머님이 많이 약하세요. 걱정이에요. 세은의 말을 들으며 미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독을 넣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미영은 세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형수, 어머니 반찬은 왜 따로 준비해 주세요? 미영이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세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요. 나이 드시니까 소화 잘 되는 걸로. 그 재료는 뭘 쓰세요? 그냥 일반적인 재료들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세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눈치챘나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오후 6시 태훈이 퇴근했습니다. 미영이 왔네?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 일로 와본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미영의 진지한 표정을 본 태훈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문제? CCTV를 봤는데 미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영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태훈아, 우선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영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충격을 받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세은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악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퇴근한 태훈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영자와 여동생 미영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태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태훈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태훈이 오빠, 이거 먼저 봐. 미영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세은이 반찬 용기들에 무언가를 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태훈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요리하는 거 아니야? 태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자세히 봐. 저건 화학물질을 넣고 있는 거야. 미영이 설명하자 태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은이가 왜 그런 짓을 해? 태훈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며칠 동안 독을 먹었어.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세은이가 잘못 만든 거라고. 태훈은 여전히 아내를 믿으려 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영상을 봐. 여러 번 그랬어. 미영이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보여줬습니다. 태우는 영상을 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의 반응에 미영은 답답해했습니다. 오빠 현실을 봐요. 이게 뭐가 오해예요? 미영아, 너도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세은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태훈의 말에 영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세은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미영 씨도 계시네요. 세은은 평소와 같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님, 또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세은이 어설프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어머님, 저 그렇게 미우세요? 세은의 연기는 능숙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은아, 나는 그냥 너랑 잘 지내고 싶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영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 반찬에 독을 넣는 거 말이에요. 세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뭐라고요? 세은이 당황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봐요. 형수가 화학물질을 반찬에 넣는 장면이에요. 미영이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화면을 본 세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은은 울음을 그치고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세은이 갑자기 인정했습니다. 영자와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태우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은아,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했어요. 세은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세은은 소파에 앉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참았어요. 어머님의 간섭, 잔소리,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참견까지. 세은의 목소리에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준호 학원비, 대출 이자. 그런데 어머님은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저를 무시하셨어요. 세은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하시면서 장례식에도 제대로 못 가게 하셨잖아요. 세은은 오래 묵혀둔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영자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너무 친정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걱정이었는데 세은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매일 어머님 하면서 사는 게 지겨웠어요.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은의 말에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독을 넣을 이유가 돼요? 처음에는 조금만 아프게 하려고 했어요. 병원에 좀 가시고 며칠 좀 조용히 계시라고. 세은의 고백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어요. 화가 나니까.
그때 세은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물려줄 재산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하세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물려줄 재산 없으면 빨리 가셔야죠. 방 하나라도 우리가 쓰게. 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저도 지쳤다고요. 매번 간섭하시고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계속 사시려고 해요? 영자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은의 그 말만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물려줄 재산 없으면 빨리 가셔야죠.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우는 그런 세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너무 민감한 거야. 세은이가 스트레스 받잖아. 이 말에 영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영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미영이 뒤따르려 하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잠깐만. 안방으로 들어간 영자는 이불을 덮은 채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더는 참지 않을 거야. 74세의 노인이지만 자신을 지킬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결심을 굳힌 후였습니다.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엄마,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건 범죄야. 영자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미영은 일시간 후 구리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은과 태우는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엄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진짜 행동해야 해. 우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뭘 더 찾아야 하지? 세은이가 소독제를 산 기록이 있을 거예요.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거 말이에요. 영자와 미영은 세은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과 옷장을 뒤지던 중 화장대 서랍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미영이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한 영수증에는 분명히 주방용 강력 소독제라는 품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 날짜는 3주 전이었습니다. 영자가 처음 아프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증거네. 실수로 산 게 아니라 일부러 산 거야. 영자는 영수증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찾아봐요. 한 번만 산 게 아닐 거예요. 미영이 계속 뒤졌습니다. 과연 미영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다른 날짜의 영수증에서도
같은 소독제 구매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3번이나 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세은이 카드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은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미영은 세은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최근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영수증과 대조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미영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 영수증, 카드 내역까지.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오후에 영자와 미영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상해 미수 사건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피해도 실제로 발생했으니까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영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법무사는 경찰서에 동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함께 가시죠. 오늘은 집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앉았습니다. 태훈이 어렸을 때의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은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물려줄 재산 없으면 빨리 가셔야죠. 그 순간 영자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에 태훈과 세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은은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어떠세요? 괜찮다.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은은 영자의 차가운 반응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럼 저녁 준비할게요. 됐어. 내가 해먹을게. 영자는 부엌에 들어가 혼자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세은이 만든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사 중에 태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요. 세은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왜 이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태훈의 말에 영자는 씁쓸했습니다. 가족이라.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해치려고 하지 않아. 세은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영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마음 정했어.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전화를 끊은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 지켜야 해.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는 새로운 삶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영자와 미영은 구리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법무사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머님, 긴장 마세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영자를 격려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상해 미수 혐의로 신고하시는 거죠?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소독제를 음식에 넣어서 중독시켰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 가져오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미영이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 영수증, 카드 내역,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자료들을 검토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조서를 받아야 하니 조사실로 오세요. 조사실에서 영자는 그동안의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세은의 행동은 어땠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연락해서 출석하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 시간 후 세은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세은이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은 씨, 조사실로 오세요. 경찰관이 세은을 데려갔습니다. 영자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조사실에서 세은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금통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건 세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들도 당신이 구매한 거 맞죠? 영수증을 본 세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세은은 여전히 발뺌하려 했습니다. 실수라면 왜 여러 번 구매했나요? 그리고 CCTV를 보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실수로 보이나요? 경찰관의 추궁에 세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시간의 조사 끝에 세은은 결국 울면서 인정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게 하려고. 경찰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기가 뭡니까?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셔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매일 잔소리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참견하시고. 세은의 변명을 들으며 영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사람을 독살할 이유가 됩니까? 경찰관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세은은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이 영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상해 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의자는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은이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유치장에 있다가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수사를 받을 거고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영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후에 태훈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세은이를 신고하셨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훈아,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 영자가 설명하려 했지만 태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세은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야. 엄마를 독살하려 한 사람이라고 미영이 오빠에게 따져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세은이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태우는 끝까지 아내를 감쌌습니다. 심지어 경찰서 조사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태도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태훈아, 너는 정말 모르겠니? 내 아내가 내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영자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무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태우는 세은이 걱정된다며 경찰서 근처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이모 집에 맡겼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영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세은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물려줄 재산 없으면 빨리 가셔야죠. 다음 날 세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해 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미영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은의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해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영자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은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손자 준호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영자에게는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셨어요. 영자는 그 문자를 받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저희끼리 살아요. 미영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태훈이 오빠는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엄마가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그날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분당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미영의 남편 성호도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된장국 끓여드릴게요. 미영이 아침마다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딸의 정성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다. 이게 진짜 된장 맛이구나. 영자는 미영이 끓인 된장국을 한 숟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고 쓴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된장국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미영과 함께 새로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요리였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하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엄마, 김치찌개는 역시 엄마가 끓인 게 최고예요. 우리 미영이가 좋아하니까 자주 끓여줄게. 영자는 딸을 위해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누군가를 독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요리였습니다. 그 차이는 음식 맛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성우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좋은 한약 구해왔어요. 몸보신하세요. 영자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성우야. 너 같은 사위를 둬서 정말 다행이다. 영자는 사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태훈이와 세은이 보여주지 못한 진짜 효도를 성우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분당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본 경치는 구리의 단독주택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비가 와요. 창문 좀 닫을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비 냄새가 좋네. 그냥 둬.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빗방울을 지켜봤습니다. 봄비가 새로운 생명을 키우듯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건강, 안전, 그리고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영이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정말 편안하다는 생각을 해.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거죠.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참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영자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소독제 중독 진단을 받았을 때, CCTV에서 세은의 범행을 확인했을 때, 경찰서에서 신고했을 때, 모든 순간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잘한 거 맞지? 당연히 잘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미영의 대답에 영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영자는 새로운 소금통을 보았습니다. 깨끗한 하얀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소금 냄새였습니다. 이상한 화학 냄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구나.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넣을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독을 넣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정말 좋아요. 미영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끓이는 된장국이니까.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 미영, 성우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가족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된장국을 한 숟갈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먹는 음식의 맛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 지켜. 74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고통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끝났습니다. 영자는 이제 진짜 평안을 찾았습니다. 안전한 집, 따뜻한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